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FTime 예스 P2P 양훈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올해 P2P 금융시장의 거래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빠른 시장 안에 큰 규모로 성장한 것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제도권 금융에서 뭔가 좀 아쉽다, 목말라 했던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P2P 금융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중심에는 부동산 P2P 금융 상품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P2P 부동산 P2P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 사항들을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어. 함께 P2P 안전정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네. 총 4회에 걸쳐서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부동산 P2P 완전 정보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지금 부동산 P2P 안전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완전 정복 좀 돼가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까지 하면은 완전 정복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P2P 완전 정복을 도와주실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저희 옆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P2P 강의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진행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부동산 PF 많은 P2P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부동산 P2P입니다. 네. 부동산 PF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PF에 대해서 저희가 샅샅이 상품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 정보 빨리 해보고 싶다 궁금하실 테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 퀴즈 이벤트에 네. 함께하고 있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퀴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늘 강의의 강사 네. 이름은 1번, 최수석, 2번 최차석, 최차석, 3번, 최고봉. 4번 최말석. 네. 아. 퀴즈 이벤트 정답을 네. 문자 샵 8338 또는 와우스타 P2P 금융몰 자유 게시판에 답변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네. 세 분을 추첨해서 헬로펀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3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퀴즈. 네. 최고봉 부사장님. 최말석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P2P 안전정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PF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는데 네. PF가 뭐야? 그럼요. 이런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자, 도대체 PF란 뭘까요? 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제 준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 같으면은 아파트 개발 사업의 어떤 별도 사업 단위죠. 그런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 개발 사업이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면 분양대금이 있겠죠. 네. 앞으로 들어올 분양대금, 그것을 분양대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을 해서 그 개발 사업 하시는 시행사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회사 그 앞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금융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60년 정도 된 그런 금융 기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위험이 배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그리고 브랜드를 걸고 공사하는 시공사가 있죠. 건설회사. 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시는 수분양자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설계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금융회사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위험을 배분시킨다. 그래서 네. 금융을 구조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화 금융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융권의 자금 관리를 하고 집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P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부동산 PF 말고 다른 PF 상품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PF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이런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이죠. 네. 뭐 고속도로라든가 음. 발전소, 공항, 철도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인프라를 이루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금융을 제공하는 SOC 금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아.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 영종도를 건너가는데 그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이런 SOC 금융을 네. 통해서 이제 만든 형태가 PF로 되겠죠. 해가지고 지금 예, 건설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수금융이 있습니다. 아. 어떤 회사를 사고판다 그러죠. M&A 또는 이런 큰 건물을 사고팔 때 그때 활용되는 게 인수금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개발 사업들, 네.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상가, 호텔 이런 큰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개발할 때 또는 아니면은 저희들이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때 활용되는 부동산 PF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부동산 PF가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오늘 부동산 PF에 대해서 잘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이 P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네. 이해 관계자 간의 위험 배분에서 구조화 금융이라는 말씀을 살짝 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좀 어색한 용어인 것 같아서 좀 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금융권에서 투자금융 분야 네. 계신 분들이라든가 IB라 그러죠. 또는 아니면 P2P 업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구조화 금융.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PF의 대출을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가 골고루 리스크를 배분하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 책임 준공, 그리고 네. 책임 분양, 그리고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 확약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그 대출이 만기에 제대로 잘 상환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구조화 금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PF 상품의 네. 특징과 그다음에 그 정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P2P에서 봤을 때 그럼 P2P 담보 상품별로 예. 이 PF 상품이 차지하는 어떤 저 대출 금액이라든지 예, 예. 수익률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난 3월, 네. 지난 3월을 봤을 때 전체 P2P 회사에서 취급된 금액이 네. 2,922억이었습니다. 2,920이요. 그 중에서 이제 PF 성격 대출이 투자 상품이 1,094억, 거의 44% 정도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많은 비중이 있나요? 예, 수익률도 보면은 연 16.94%. 네. 제일 높네요. 예, 다른 상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 신용이라든가 또는 개인 신용, 채권 담보에 비해서 3 내지 뭐 4% 이상 예, 높게 최고 한 됩니다. 5% 그러네요. 6%까지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PF 관련해서 P2P 상품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게 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보면은 일반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순위로 P2P가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몇 많이 번 살펴보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일반 건축 자금이라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네, 경우 네, 있죠. 네. 그리고 또는 준공 자금. 네네.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돼가는데 마지막 네. 준공에 필요한 자금들 이쪽에서 리스크 정도로 봤을 때 준공 자금 같은 경우는 L, 로우 낮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중공자금 네. 펀딩 많이 다뤘었죠. 예, 많이 좀 다뤘었습니다. 네. 네. PF 방금 앞서 보셨다시피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은 만큼 리스크도 좀 있는데 그렇죠. 그 상품에 투자 시 저희가 어떤 요인들을 좀 반드시 점검해야 될지 네. 좀
상세하게 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P2P 대출 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제일 상품이 복잡하기도 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상품을 만들고 투자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P2P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내용. 네, 이 네. 내용은 작년 9월달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보시면은 차주가 사업에 자기 자본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네, 네, 네. 그리고 자금 집행은 제대로 되는지, 공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P2P 대출의 연계대부 업체라고 있죠. 그 연계대부 업체는 반드시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제대로 확인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의사항 투자자분들 꼼꼼히 좀 참고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PF 사업 과정 도대체 어떤 과정을 저도 거쳐서 궁금합니다. 이루어지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좀 설명해 전문적인 주셨으면 영역인데요. 좋겠어요. 네. 일단 건축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네. 일단 개발사업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먼저 토지 매입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물을 시공하고 네. 나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분양일 때는 그 전에도 분양을 합니다만은 네. 이때 이제 자금 조달을 봤을 때 토지 매입 시에는 이제 일반 차주가 자기 자본으로 계약금을 냅니다. 대부분은. 네. 그리고 차주가 대출을 받는 네.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자기 돈으로 네, 네. 땅 계약금을 낸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토지를 확보할 때 브릿지론을 받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건축물 공사비가 필요하겠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본 PF 대출을 같이 받습니다. 음. 이때 이제 P2P 대출이 같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형태로서 부동산 PF가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네, 이렇게 네. 진행될 때 P2P 대출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PF 사업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쯤에서 잠깐 다시 한번 퀴즈 이벤트 공지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 하단으로 나갑니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의 강사 이름은 1번 최수석, 2번 최차석, 3번 최고봉, 4번 최말석. 이분이요. 항상 학창 네. 시절에 1등만 하셨다고 1등만 합니다. 하셨다 그럽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자, 다음 질문 주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제 P2P 투자를 함에 있어서 PF 상품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 네.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좀 투자 전 점검해야 될 사항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네.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부동산 PF 상품에서는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투입 비율입니다. 제일 중요한 네,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누구인지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주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네. 자기 돈을 얼마나 넣는가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모랄 헤드드 차주의 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그래야죠. 그렇죠. 적게 들어갔으면 나몰라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자본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음. 그래서 분양가 하락 시에도 대출금을 이렇게 보전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하니까 말이죠. 네. 네. 계속해서 투자점 점검사 예, 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금 관리 체계, 대출 자금, 대출이 나갔을 때 자금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이 자금 집행 여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차질 없는 사업 진행 및 채무 상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공사 대금 목적으로 대출이 나갔는데 네. 그 돈이 시공사라든가 또는 협력업체, 하청업체라고 주로 얘기하죠. 네. 네, 네. 거기다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 쓰여야 돼 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사업이 그렇죠. 제대로 될 리가 예, 없죠. 공사가 이제 중단될 가능성 그렇겠네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관리 체계,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상환 계획입니다. 네. 상환 계획. 예, 네. 상환 계획 타당성. 대출을 이제 투자금을 통해서 그렇죠. 대출을 받았는데 네. 잘 사업을 하셔가지고 상환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토지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 본 PF로 상환한다. 그럴 경우에 대출 의향서 자체가 대출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확약서면 되는데 의향서라는 것은 의향서, 확약서 말 이거 그대로
의향서는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향서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 PF가 나갔을 때는 금융권 대출로 완공 후에 금융권 대출이라든가 분양 수익금으로 잘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러려면은 금융권 대출 한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과 분양 리스크는 없는지 네. 정말 분양은 잘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환 계획 타당성에서는 이런 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군요. 예, 예. 네. 그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 전에 네.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또 있을까요? 예, 이제 시행사,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시행사는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하겠죠. 그리고 시공사는 그 건물 완성을 책임지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시행사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무 현황, 시공 능력 평가 순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제 부동산 PF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투자를 하면서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일단 그 P2P 회사, 네. 그 회사가 이 회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P2P 대출 회사의 연계대부업체가 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그걸 먼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P2P 회사의 전문성, 이 부동산 PF는 굉장히 고도로 복잡하고 많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대로 판별해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제대로 대처했는지 네. 그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사업에 임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네. 이런 회사는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또 공시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P2P 회사가 규제를 제대로 또 준수하고 있는지, 네. 가이드라인상에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감독 당국에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공시하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그 차주에 대해서는 이런 누구인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자기 자본 확인하는 부분, 네. 시행사의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가 능력, 그다음에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출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상환 계획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고 그 재원은 뭔가 네, 네.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P2P 대출 중개업체, P2P 회사는 전문성, 예를 들어서 심사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지 음.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 등이 있겠습니다. 아, 심사 전문 인력 혹시 네. 부사장님도 심사 전문 인력이 맞으시죠? 예. 예, 업무 수행자라고 했는데 예. 부사장님은 어느 정도나 그런 경력이 있으시죠? 저는 부동산 PF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네. 그 전부터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정도. 20년 정도 되셨네요. 그러면 뭐 전문성은 거의 체크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얘기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부동산 네. PF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제 오픈했던 상품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아. 예, 어떤 식으로 상품을 진행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건축자금 P2P 상품인데요. 이러한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진행이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완공이 됐을 때 상품 그런 네. 그 조감도입니다. 네. 이 상품은 울산광역시 혁신도시에 있는 이런 그 상업시설을 만드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 데 준공자금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헬로펀딩에서 이제 55억을 대출해줘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네. 자금을 투자를 해드린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울산 혁신도시에서 배후에 1만 세대가 뒤에가 있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는 네. 세대분들이 그리고 지상 10층짜리였고요. 총 분양 총액이 374억이었는데 선순위와 저희들 감안하면 125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담보 여유가 250억이나 있는 어. 아주 우량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상환도 제대로 아주 잘 된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예. 네. 부동산 PF 상품 중에서 건축자금 P2P 상품은 저희도 예로 많이 살펴봤던 상품이고 또 다른 예시가 있다면 어떤 거 볼 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굉장히 네. 고난이도 상품인데요. 고난이도. 예, 시행이익 유동합니다. 어. 이런 개발 사업을 해서 네.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겠죠. 네, 네. 그 수익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이 끝나야 시행사는 돈을 챙길 수 있는데 네. 미리 돈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거를 미리 네. 유동화시키는 거죠. 이 시행령 유동화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좀 고도화된 그런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구에 있는 M타워 이런 메가박스가 들어가는 영화관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25억을 유동화를 해서 이분들은 아주 새로운 사업에 자금을 잘 쓰신 거죠. 그래서 시행이익은 이제 187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25억만 대출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그 모든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다 판별해 내고 네, 네. 저희들이 굉장히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또 분석도 많이 하고 등을 통해서 이 상품 문제가 네, 네. 없다라고 판단해서 투자 상품만 시켰고 아주 또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상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부장님 네. 말씀하실 때 네. P2P 상품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투자할 때 봐야 될 게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죠. 예. 보통 그러면 헬로 펀딩 네.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아. P2P 대출을 이렇게 네. 심사하시면서 네. 오케이 사인이 납니까? 궁금하네요. 총사업비라는 게 이제 토지비와 건축비, 이제 기타 사업비인데요. 그 중에서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들은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상환 재원을 잘 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피템 예스P2P 부동산 P2P 완전 정복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렇군요. 사실 뭐 단 4회로 완전 정복을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좀 강연을 끝내시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부동산 P2P나 부동산 네. PF 상품 투자할 네. 때 네. 이런 거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조언의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이 우리나라의 재테크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2P 투자를 알게 되기 전과 된 네. 후로 나눌 수가 있다. 오, 예, 멋있는 이제- 명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P2P 상품 중에서 부동산 상품은 안정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P2P 회사들이 나름대로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상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앞서서 회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잘 보시고 좀 눈이 높아지면 회사를 좀 더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보통 우리가 투자 상품 예유 자금이 5% 투자라고 네.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50% 투자할 때까지 헬로 네. 펀딩은 믿음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부동산 P2P 완전 정보 2주간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답을 문자 샵 8338 그리고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을 통해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총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자는 바로 여기서 마감을 하겠고요. 네. 정답 먼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정답 1번 최수석 되겠습니다.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했죠. 네. 당첨자 발표도 이어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3147님, 8001님, 0450님 헬로펀딩 자동매매 상품 3만 원권 증정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 아쉽지만 4회 방송이 벌써 끝났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훨씬 더 좋은 방송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피타임 예스P2P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